당대표가 되어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죠.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있을 4월에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 이상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 축사를 해달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는 이제 5선의 이제 중진 의원으로서 또 우리 국회의원들은 지지선언이라든가 어느 캠프라든가 이 선거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에도 우리 당대표 후보로 나오신 많은 분들, 김기현 후보를 포함을 해서 황교안 후보라든가 많은 분들하고 개인적인 또 이런저러한 또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나가는 것이 안철수 후보에게 득이 될까? 또 혹시 내가 당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왔습니다. 왜냐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신의가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해왔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안철수 후보와 저는 학교의 선후배간입니다. 제가 부산중학교를 나오고 안철수 후보는 부산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부산의 부산중고등학교는 동창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동창회에 가면 늘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이고 또 선배라고 하는 사람이 안 왔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인연은 여러분 지난 대선 때 얼마나 격렬했었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0.73%의 표차로 이겼고 그때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단일화해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제가 사실 안철수 그때 당시에 후보 측에 접촉을 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이 아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길만이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 나름대로 꾸준히 활동을 했었고 마침 제 지역구가 부산의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큰 재래시장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데입니다. 거기 마침 오셨어요. 그래서 내 발로 갔어요. 그래서 뒤에서 어떻게 하시나 오시면 인사라도 한번 하고 몇 마디 말씀이라도 좀 나누어서 그런 내 생각을 전달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가 보니까 사회자가 나를 보고 그 유세 차량에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우리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곡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그때 그 호소가 우리 안철수 마음을 얼마나 움직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때 제가 했던 말과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신의를 지켜야 되고 또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아까 우리 김영우
우리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우시다고 뭐 그런 이제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 상황 자체가 그러나 지도자는 또 어려울 때일수록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어야 진정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조금 해도 괜찮습니까? 요즘 이제 전당대회를 보면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 국민의 힘이 미래희망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뭔가 하면 우리가 경선하는 과정에서 윤심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끌고 갈 리더들을 발굴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 당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그런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가진 가치와 이념을 이야기하고 정책을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우리 대통령하고 가깝느냐의 싸움 그것으로서 전부가 되는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요 최근에는 소위 네거티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TV를 보는 우리 국민들께서 또 국민의힘이 저렇게 싸우고 있구나. 늘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렇게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들을 보면 지역적으로 당대표로 나오신 분들, 최고위원으로 나오신 분들,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오신 분들 모두가 다 다양한, 지역적으로도 다양하고 연령대도 다양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과 소신도 다양합니다. 이런 전당대회의 모습을 과거에 우리는 보지 못했었습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역동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미래를 끌고 갈 우리 지도자들을 발굴하는 그런 우리가 기회를 얻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얼마나 우리가 버물려 가지고 우리 당을 만들어 나가는가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특히 우리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라온 어떤 배경이라든가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던 그런 노선이라든가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우리 국민의힘 당의 그 이념과 꼭 들어맞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학자입니까? 학도입니까? 여하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그 추구하는 과정이 합리적이고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정치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로부터 구태의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습니까? 이러한 정치에 새로운 기풍을 불어일으킬 수 있고 우리 정치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야말로 과학도가 가지고 있는 자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제 사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걱정입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전당대회에 출전하신 분들의 다양성을 우리가 어떻게 잘 융화시켜 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게 만들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집권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과 이런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당대표로 여러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